예쁜 얼굴만 믿다가 인성 논란으로 뒤통수 맞은 여자 연예인 T.O.P.구. 한국의 여배우들은 보통 아름다운 외모와 훈훈한 선행으로 호감 이미지를 쌓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예상 못한 무개념 언행으로 대중의 역정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려한 미모 뒤에 숨겨진 불편한 민낯 과연 누굴까요? 지금부터 인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여배우 T.O.P.구를 공개합니다. 9위 김희선.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를 꼽으라면 전반기에 최진실에 이어 후반기는 단연 김희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모뿐 아니라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불리며 출연 작품마다 흥행시키는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았죠. 광고는 나오는 족족 대박, 드라마는 하는 족족 인기를 끌며 톱스타 자리를 장기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김희선 본인도 인정했듯 젊은 시절에 그녀는 예쁘기만 한 공주님이 아니었다는 소문이 업계에 꽤 오래 떠돌았습니다. 직설적을 넘어 거침없다는 평을 들을 만큼 유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당시 대선배들이 앉는 지정석에 아무렇지 않게 걸터 앉았다가 강부자의 따끔한 꾸지람을 들은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워낙 좋아해 지인들 사이에서는 토마토라는 다소 충격적인 별명까지 붙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이너스마 마이너스 토, 즉 토하고 마시고 다시 토한다는 의미라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 미스터 큐 촬영 당시 많은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유독 김민종만은 철벽을 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지죠. 분위기를 풀겠다며 마련된 회식에서 김희선이 술김에 반말과 주사를 보이자 참다 못한 김민종이 결국 그녀의 뺨을 때렸다는 충격적인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종은 훗날 당시 행동을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희선의 인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폭행을 한 쪽이 김민종이었기 때문에 논점이 묻힌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거침없는 성격으로 비판을 받았던 김희선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솔직하고 털털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호감도를 쌓고 있습니다. 그녀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어느새 대중들의 시선이 너그러워진 걸까요? 8위는 김현주입니다. 김현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타이틀곡 일생을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며 조용히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이승환의 5집 애원 뮤비에 출연하면서 하이틴 스타 대열에 제대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후 그는 노희경 작가의 미니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 점대부인 춘심 역을 맡으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노희경 작가가 당시 김현주를 보고 세상에 이런 건방진 신인이 다 있나 싶어 아예 그 이미지 그대로 춘심 역할에 꽂아 넣었다는 일화가 아직도 업계에서는 유명하다는 것인데요.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오가며 얼굴을 알리던 김현주가 단숨에 전국구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멘트 국물이 끝내줘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화제가 됐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돼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캐스팅되었을 때는 대본을 훑어보더니 이 대본 나 중심으로 다시 못 써요. 그 정도도 안 돼요. 라고 말해 현장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현주는 그야말로 싸가지 논란의 원조급이었고 매니저조차 내가 그만두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런 애는 처음 본다라며 참다 못해 폭발했다는 일화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시절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하니 오만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현주 역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 극복 캠페인에서 세미누드를 촬영하며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고 해외 봉사활동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한때는 건방짐의 대명사처럼 불렸지만 지금은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7위는 고현정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등에 업고 엄마의 바다, 모래시계를 통해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오른 고현정.
1995년에는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과의 결혼으로 연예계를 떠났지만 2003년 이혼 후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려하게 복귀하며 톱스타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을 둘러싼 인성 논란은 복귀 후에도 끊임없이 따라다녔죠. 2013년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는 배우 최윤영이 아이 배우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하자 고현정은 기다렸다는 듯 아이들한테 배울 건 없어요. 어른이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야 아이들한테 배운다고 하죠. 라며 공개석상에서 동료의 말을 정면으로 짓밟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후에도 리턴 촬영 당시 PD와의 갈등이 폭발해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폭행 의혹까지 제기되며 인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과거에 묻혀있던 폭로들이 줄줄이 쏟아졌죠. 2010년 대물 촬영 당시 연기 톤을 지적받자 곧장 본인 밴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를 말리러 온 CP를 밴에 매단 채 수미터를 이동했다는 소름 돋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2012년 토크쇼 고쇼 녹화 중에는 제작진과 의견이 충돌하자 작가와 PD에게 막말을 퍼부은 데 이어 휴대용 잿더리까지 던졌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 선덕여왕 세트장에서는 청소와 모기 방역까지 요구해 제작진들이 촬영 준비보다 고현정 요구사항 해결이 더 바빴다는 탄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고현정의 인성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8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던 시절 강의실 내 흡연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또 한 번 대중을 들끓게 했습니다. 글쓴이는 고현정이 수업 중 연기 지도를 위해 잠깐 피운 척한 게 아니라 한 수업에 10번 가까이 담배를 피웠고 학부모 항의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고현정은 업계에서 미담 제조기라는 정반대의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005년 봄날 촬영 현장에서는 스태프 전원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선물했고 2007년 히트 촬영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스태프를 챙겼죠. 2021년 너를 닮은 사람 촬영 때는 가격 상관없이 원하는 거 다 골라라라며 전부 계산해준 통 큰 행동이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현정을 경험한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늘 같은 말이 나옵니다. 대체 어떤 고현정이 진짜인가? 한쪽에서는 폭주하는 인성 논란, 다른 쪽에서는 통 큰 미담. 정반대의 두 얼굴 사이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6위는 문채원입니다. 2007년 시트콤으로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SBS 사극 바람의 화원에서 단아한 미모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는 2020년 드라마 악의 꽃 이후 예능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것 말고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죠.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갑작스러운 공백이 과거 인성 논란 때문 아니냐며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는 후배 여배우에게 사람을 제압하는 법, 일명 갑질 노하우까지 전수해준 선배 배우가 있다는 폭로가 등장했고 두 배우가 집순이 스타일에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단서를 토대로 누리꾼들은 자연스럽게 선배는 문채원, 후배는 티아라 출신 화영이라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화영 역시 과거 TVN 예능 택시에서 옆집에 사는 문채원과 자주 만나 연애 상담도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의혹은 기름을 붓듯 더 번졌습니다.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된 장면은 해피투게더 출연 당시였습니다. 게임에서 진 뒤 물총 세례를 받자 문채원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유재석의 손을 쳐내는 모습을 보였고 시청자들은 예능 태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며 비판을 쏟아냈죠. 게다가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당시에는 대선배 이순재에게 시간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이순재는 배우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타라는 이유로 늦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직원의 업계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채원은 과거 성범죄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친분이 드러나며 또 한 번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속사에서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그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끊이질 않아 여전히 불편한 시선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미지를 가진 여배우이지만 그 뒤에 가려진 여러 논란들로 인해 지금도 사람들은 문채원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5위는 한지혜입니다. 2001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한예슬, 소희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예계에 입성한 한지혜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랑 18세로 대중적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며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스타성만큼이나 잡음도 딱 맞춰 따라오기 시작했죠. 논란의 불씨는 정여원의 폭로성 인터뷰에서 터졌습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 날 주연 여배우가 차디찬 눈빛으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비아냥대듯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나중에 주연이 되면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다며 사실상 인성을 겨냥하는 폭로였죠. 인터뷰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영화 B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혜를 지목했고 결국 몇 달 뒤 한지혜 본인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네, 그게 바로 저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특유의 직설적인 성격일 뿐이라며 논란을 진화하려 했고 려원 언니와는 다 잘 풀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눈에는 태도 논란의 본질을 피한 궁색한 변명으로 비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문제는 이어졌습니다. 한 프로그램 촬영 중 카메라가 돌아가는데도 주머니에 손을 쑥 넣고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시청자들은 또다시 태도 뭐냐라며 눈살을 찌푸렸죠. 그리고 한지혜를 따라다니는 유명한 학창시절 전설도 있습니다. 면도칼을 입에 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일진 의혹이 그것인데요.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 실제로 큰 논란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따라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에 결코 좋은 영향을 줄 리 없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한지혜는 재테크 성공은 물론 부유한 시댁과 검사 남편까지 둔 탄탄한 삶을 구축한 상황이라 설령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 해도 지금의 인생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4위는 바로 수혜입니다. 본명 박수혜에서 성만 뺀 수혜라는 예명을 쓰는 그녀는 특유의 낮고 진중한 톤과 정적인 표정 하나로 감성 배우 타이틀을 얻으며 주목받아 왔죠. 2002년 MBC 베스트 극장 짝사랑으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청순한 외모 덕에 제2의 정윤이라는 과한 찬사가 붙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해 엽기발랄 홍선생, 맹간 전성시대 등에 연달아 등장하며 얼굴을 알렸고 2003년 러브레터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며 신인상을 싹쓸이에 일약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이후 영화 가족으로 청룡백상을 모두 가져가며 배우 커리어를 단단히 쌓아 올렸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촉망받는 배우가 애초에 연기를 목표로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녀 시절엔 래퍼를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고 친구 따라간 촬영장에서 우연히 모델로 발탁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 모델 활동을 하다가 기획사로부터 걸그룹 제안을 받고 연습생이 됐죠. 회사가 그녀의 연기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걸그룹 준비는 6개월 만에 접히고 결국 배우의 길로 선회하게 됩니다. 신인 시절 수혜의 이름을 가장 빨리 알린 건 작품이 아닌 양동근과의 열애설이었습니다. 같은 소속사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몰래 데이트를 이어갔고 수혜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로 처음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래퍼를 꿈꾸던 그녀에게 음악 연기를 겸하던 양동근은 매력적인 존재였던 듯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수혜는 연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깔끔하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2007년 양동근은 한 인터뷰에서 전 재산을 바칠 만큼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말을 꺼내며 예쁘고 멋진 여자는 결국 사장과 연애하더라라는 뼈있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자연스럽게 네티즌 사이에서는 수혜와 당시 소속사 대표 정영범 그리고 양동근을 둘러싼 복잡한 삼각 구도가 재조명됐죠.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문세의 유치찬란 속 양동근의 랩 가사는 불을 지폈는데
가사에 등장한 2002년 7월 25일의 24번째 생일은 수혜의 실제 생일과 일치했고 그 사랑 찾아서 박수혜라는 표현은 본명을 거의 그대로 언급한 셈이었죠. 누가 들어도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혜가 데뷔 전후로 정영범 대표와 가까웠다는 소문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히 돌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양동근이 한창 잘 나가던 시기였기에 두 사람이 전략적으로 그를 회사로 데려오려 했다는 추측까지 나왔고 결국 양동근이 사실을 알고 회사를 떠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누가 봐도 대표는 영입으로 이득을 받고 수혜는 열애설로 이름을 알렸으니 서로에게 손해볼 게 없는 구조였죠. 이후 수혜는 정영범 대표의 강력한 밀어주기를 등에 업고 톱 여배우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시점 다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그녀가 촬영 중이던 드라마 아테나의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 함께 커플템을 착용하고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것입니다. 두 대표 사이에서 그녀의 실제 연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정영범 대표는 열애설을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고 수혜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대중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혜는 10년 넘게 몸담았던 스타제이를 떠나기로 결정하며 정영범과의 인연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다시 스타제이로 복귀하면서 정태원을 떠나 다시 돌아온 것이냐는 설까지 나왔고 수혜의 사생활은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와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둥지를 옮기고 공작 도시로 복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수혜를 작품보다 광고로 더 보는 배우라고 평가합니다. 작품 활동보다 안정적인 광고 수익 덕에 생활에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연예인과의 스캔들은 거의 없었지만 정작 나이차가 상당한 대표들과의 풍문은 유난히 자주 등장한 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3위는 이다희입니다. 연예계에서 대표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톱스타가 된 사례는 흔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다희죠. 2013년 그녀가 소속사 대표 구본권과 연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한 관계자는 이미 2년째 교제 중이었다고 귀띔하며 이다희가 주목받는 배우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본권 대표의 조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구본권은 긴 무명 끝에 지쳐있던 이다희를 끌어올린 숨은 설계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티엔터에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다 2012년 독립해 매니지먼트국을 설립했는데 이다희는 물론 오연수, 차혜련 등의 배우가 그를 따라 합류했죠. 계약 직후 이다희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비밀의 연달아 캐스팅되며 단숨에 스타 대열에 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여배우와 대표의 관계는 이제 하나의 성공 공식인가? 라는 씁쓸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사실 이다희의 연애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가수 오종혁과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공개 연애는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클릭비가 인기 정점이던 2003년 오종혁은 콘서트 무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외쳤고 관객석에 이다희를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한순간으로 팬들의 외면이 시작됐고 이다희가 팬카페에 해명 글까지 올렸지만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돼 격분한 팬 일부가 이다희의 집 앞까지 찾아가 소란을 벌였으며 그녀는 연예계에서 사라질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구본권 대표였고 그는 이다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처럼 또래 남성보다 대표를 선택해 커리어를 쌓은 여배우들이 꽤 많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아무리 화려한 유명세를 가진 여배우라도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듯 보이죠. 한편 앞서 복귀에 성공한 수혜가 청순한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포장해 대중을 설득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2위는 이주연입니다. 2019년 3월 오랜만에 예능의 모습을 드러낸 걸그룹 출신 배우 이주연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그녀와 함께 자리한 MC들, 그리고 송재리, 만우, 영곽동현 등 배우들은 그날 방송에 직격탄을 세트장에서 그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방송 시작도 하기 전에 이주연은 제가 겁이 많아서요. 말 많이 걸지 말아주세요 라는 묘하게 당황스러운 요구를 던지며 MC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을 삼가달라던 본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운 멘트와 태도로 분위기를 주도했죠. 특히 옆자리에 앉은 송재림이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가자 그녀는 재미없다, 건조하다라는 말까지 던지며 예능이 아니라 사석에서 후배를 구박하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이주연은 라스 MC 윤종신이 대표 프로듀서로 있던 미스틱 스토리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마치 집 안행사에 놀러 온 사람처럼 지나치게 편안하고 그 편안함이 곧 무례함으로 번져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연애사 이야기가 나오자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자신을 4차원 캐릭터라 소개하며 맥락 없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방송 중 원래 술을 못 마셨는데 최근 술맛을 알아버려 1년 동안 거의 매일 마셨다고 스스로 밝히며 혼술과 음주가물을 즐기는 근황까지 공개했는데 이 장면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은 술 마시고 방송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방송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라디오스타 측이 공개한 짧은 클립 영상에는 시청자들의 비난 댓글이 폭주했고 결국 MBC는 해당 영상을 조용히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은 돌아섰고 이주연은 라스 출연을 계기로 태도 논란, 인성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피하지 못한 채 대중들의 문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1위는 예원입니다. 2011년 주얼리 사기로 데뷔한 예원은 원년 멤버였던 박정아와 서인영이 팀을 떠난 자리를 메우며 새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얼리로서는 큰 존재감을 남기지 못한 채 대중의 시선에서는 조금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빛은 아이돌 활동보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KBS 청춘불페이와 무한도전 토토가 프로젝트를 통해 예능돌로서 입지를 다져갔지만 그 과정에서 특유의 자기 중심적 매력을 내세우며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2015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헨리와 커플로 등장하며 호감도를 조금 높이는 듯했으나 곧이어 펼쳐진 MBC 티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는 운명의 함정을 맞이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쿨의 이재훈을 만나 생활을 배우는 컨셉으로 촬영하던 중 배우 이태임과의 충돌이 전해지며 사건이 터진 것이죠. 당시 여론은 이태임을 비난하는 쪽으로 쏠렸지만 녹화 현장의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원은 선배 이태임에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고 도발하며 반말과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시청자들은 우리 결혼했어요 게시판을 통해 예원의 하차를 요구했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으로 2달간 더 출연했습니다. 결국 2개월 후 자필 편지로 대중과 이태임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싸늘해진 시선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원은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동 중단 후 8개월 동안 예원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공백 속에서 대중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후 SNL 코리아 시즌7에 합류하고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죽어도 좋아 등에서 조연으로 출연했지만 전성기의 예능돌이자 스타 아이돌 시절의 존재감은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예원의 이야기는 한때 주목받던 아이돌 출신 배우가 자기 중심적 태도와 논란 하나로 스스로 길을 막고 결국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한 전형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